며느리가 절 버스에서 내리게 했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죠. 그런데 3시간째 안 돌아와요.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 버려진 거구나. 저는 박순자, 올해 75입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전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며느리 미선이가 아침 일찍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저랑 시골 구경 가실래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쁜 데예요.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한테 여행을 제안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즘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지난주에 가습을 켜놓고 깜빡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발견했죠. 그날 며느리 얼굴 무섭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하다. 나이 드니까 자꾸 이래. 며느리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는 제가 뭘 할 때마다 지켜봤어요. 물 끓이는 것도, 문 잠그는 것도요. 저는 더 조심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여행 제안이 더 고마웠어요. 그래, 가자. 엄마가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잘 됐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가 큰 가방까지 싸줬어요. 어머님, 1박 2일로 다녀올 거니까 여벌 옷이랑 세면도구 넣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준 게 얼마만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예전에 시집 처음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버스에 올라타고 한참을 갔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미선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여기는 처음 보는데. 조용하고 공기 좋은 시골이에요. 어머님 좋아하실 거예요. 4시간을 달렸어요. 저는 중간에 졸았다 깼다 했어요. 나이 들면 차만 타도 피곤하더라고요. 어머님 다 왔어요. 여기서 내려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정말 한적한 시골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주변에 논밭만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미선아, 우리 여기서 뭐해? 어머님, 화장실 급해요. 저기 보이는 마을회관에 화장실 있을 거예요. 제가 다녀올 테니까 여기 의자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이면 와요. 며느리가 제 손에 핸드폰을 쥐어줬어요. 혹시 급하면 전화하세요. 근데 어머님, 여기 신호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가방을 메고 걸어갔어요. 저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 해가 중천에 떴다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느리 전화번호를 눌러봤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그때 지나가던 마을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침부터 계속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와요. 화장실이요? 아침부터요? 지금 몇 시인데. 할머니 혹시. 아주머니 얼굴에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나 버려진 거구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싸준 가방을 열어봤어요. 옷이 있었어요. 세면도구도 있었어요. 근데 지갑이 없었어요. 제 낡은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안에 10,000원짜리 2장하고 30년 전에 적어놨던 딸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딸. 미경이는 제가 아들만 챙긴다고 서운해하며 30년 전에 연락을 끊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가로등도 없는 시골 버스 정류장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는 순간 이게 진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미선이가 길을 잃었을 거야. 곧 올 거야. 하지만 제 손에 든 핸드폰은 계속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9시쯤 됐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누구 기다리세요? 며느리요.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고. 말을 하다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파출소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밤에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아저씨가 알려준 파출소로 갔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렸어요. 파출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절 여기 두고 안 와요. 경찰관이 제 말을 듣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어르신 성함이랑 주소 알려주세요. 박순자요. 서울 구로구에 살아요. 며느리 이름은 김미선이고, 며느리분 전화번호 아세요? 알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꺼져 있대요.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봤어요. 역시 꺼져 있었죠. 어르신, 혹시 치매 진단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치매요? 아니요. 요즘 깜빡깜빡하긴 하는데. 경찰관 얼굴이 난처해 보였어요. 어르신, 일단 실종신고 접수해 드릴게요. 그리고 며느리분한테 계속 연락 시도해 볼게요. 근데 오늘 밤은 여기 의자에서 주무시거나 마을회관 쪽으로 가보세요. 네. 집에 안 보내줘요? 서울이 여기서 4시간 거리예요. 그리고 어르신 혼자서는. 경찰관은 말을 흐렸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를 버려진 노인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저는 파출소 앞 벤치에 앉았어요. 들어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가방에서 며느리가 싸준 카디건을 꺼내 덮었어요. 11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이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왜 미선이가 날 버렸을까? 저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했어요. 아들 철수가 결혼하고 며느리 들어왔을 때 전 다짐했어요.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자. 내가 시집살이 할 때 받은 상처를 며느리한테 주지 말자. 그래서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했어요. 애 키우는 것도 제가 도왔어요. 손녀 지수가 어렸을 때 제가 키웠어요. 며느리는 직장 다녔고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 맞다. 요양원 이야기. 2달 전쯤이었어요. 며느리랑 아들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그럼 우리 살 수가 없잖아. 어머님 치매 검사라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가스불도 그렇고 현관문도 열어놓고 엄마가 치매라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오빠, 저 더는 못 버티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어머님 케어하는 거 한계예요. 그 대화를 듣고 전 더 조심했어요. 짐이 안 되려고요. 근데 결국 버려진 거네요. 차가운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5시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지? 21살에 시집 왔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며느리 도와주고 제가 원한 건 뭐였을까요?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나요. 그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어요. 혼자요. 그때 마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저를 봤어요. 할머니, 어제 그 할머니시네.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쓰레기 봉투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어요. 이거 어제 유통기한 지난 거예요. 편의점에서 버린 건데 드셔도 돼요. 배고프시죠? 저는 그 김밥을 받아 먹었어요. 75에 처음 먹어보는 쓰레기통 김밥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화가 났어요. 며느리한테? 아니요. 나한테요. 박순자,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 왜 내 인생이 하나도 없니? 해가 떠올랐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죽을 순 없다는 거요. 살아야겠어요. 75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해가 완전히 떴어요. 저는 파출소 앞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밤새 벤치에서 잔 할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었고요. 이게 나구나. 가방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빗었어요. 며느리가 싸준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어요. 최소한 사람 꼴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을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어요.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어요.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일자리 같은 거 있나요? 설거지나 청소라도.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할머니가 몇 살이신데요? 여기는 젊은 사람도 일자리 없어요. 75이요. 에휴, 그 나이에 무슨 일을. 집에 가세요. 자식들한테 연락하시고. 자식들. 저는 슈퍼를 나왔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 주머니엔 10,000원짜리 2장밖에 없어요. 2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마을 어귀에 경로당이 보였어요. 안에서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저, 실례합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이 동네 사람 아니신데? 저 서울에서 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여기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한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또 버려진 거네. 요즘 그런 사람 많아. 자식들이 요양원 돈 아까워서 시골에 갖다 버려.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나은 거지. 우린 혼자 사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요? 깔 데도 없으면서.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일단 들어와서 앉으세요.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점심때 되면 여기서 밥 해 먹어요. 같이 드세요. 그 할머니 이름은 최순덕이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경로당 부엌에서 할머니들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어요. 순덕 할머니가 제게 밥을 떠줬어요. 드세요. 많이 배고프셨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래요? 밥이 맛없어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쓰레기통 김밥 먹고 처음 먹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할머니들이 말렸지만 전 했어요. 제가 밥 얻어 먹었는데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청소라도 하면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겠구나. 오후가 됐어요. 할머니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만 남았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순덕 할머니가 물었어요. 밤에 잘 곳은 있어요? 아니요. 여기 경로당에서 자면 이장이 뭐라 해요.
순덕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마을 끝으로 갔어요. 빈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인데 지금은 안 써요. 문도 잠가 놓지 않고 여기서 며칠은 잘 수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 안은 먼지투성이었어요. 낡은 돗자리 몇 개랑 깨진 화분들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로당 오세요. 청소 좀 도와주면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이장 부인이 나니까 내가 말해둘게요. 순덕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저는 컨테이너 안을 쓸고 닦았어요. 돗자리를 펴고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어두워졌어요. 컨테이너 틈 사이로 별빛이 보였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75살에 컨테이너에 누워 있어요. 21살에 시집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네 집에 살면서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딸 미경이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30년 전 번호요. 미경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시집갔어요. 대학은 오빠만 보냈죠. 그때 미경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난 딸이라서 대학도 못 가. 미경아,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너는 좋은데 시집가면 돼. 엄마, 난 공부하고 싶었어요. 미경이는 그 뒤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결혼하고는 아예 끊어졌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아들만 챙기고 딸은 소홀히 한 거요. 근데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들을 대학 보내는 게 집안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미경이한테 미안해요.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이런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비참한데 왠지 자유로웠어요. 시댁에서도 아들네 집에서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 밥 차려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대답은 금방 나왔어요.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75에 처음 하는 생각이었어요. 컨테이너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박순자로 살아보려고요.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저로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온몸이 뻐근했어요. 컨테이너 바닥이 딱딱해서 허리가 아팠죠. 일어나서 몸을 주무르며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흙냄새가 났어요. 오늘부터 일을 해야지. 경로당으로 갔어요. 순덕 할머니가 벌써 와 계셨어요. 왔어요? 잘 잤어요? 네, 덕분에요. 이리 와요. 아침 먹어요. 순덕 할머니가 김치찌개하고 밥을 차려줬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박순자예요. 나이는? 75이요. 서울서 왔다며? 자식은?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서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할머니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순덕 할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밥이나 먹어요. 배고프잖아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경로당 마루를 쓸고 닦았어요.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어머, 깨끗하네. 우리보다 잘하는데? 평생 집안일 했으니까요. 점심때가 됐어요. 또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도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경로당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하루 세 끼를 얻어먹었어요.
밤엔 컨테이너에서 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순떡 할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순자 씨, 잠깐 같이 걸어요. 둘이서 마을 뒷산 오솔길을 걸었어요. 순자 씨, 물어봐도 돼요? 네. 며느리가 정말 버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골 구경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화장실 간다더니 안 돌아왔어요.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네. 40년 전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냈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요. 딸만 셋 낳았거든요. 순덕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으로 갔죠. 근데 친정에서도 시집간 딸이 돌아오면 집안이 망한다며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마을에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요. 여기서 식당 설거지하고 반일 거들고 그렇게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랑은요? 나중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돌아오라고요. 근데 전 안 갔어요. 왜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나는 그 사람한테 아들 낳는 도구였구나. 남편도 시어머니도 나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순자 씨도 그렇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자기 자신으로는 살아본 적 없죠? 가슴이 뜨끔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순자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말없이 걸었어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75에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려고요. 순덕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나도 그렇게 40년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서울 번호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제 아들 철수였어요. 엄마, 철수가 달려왔어요. 뒤에서 손녀 지수도 내렸어요. 할머니, 지수가 울면서 저한테 안겼어요.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우리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철수가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요. 미선이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이상했나 봐요. 이제 안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가.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철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컨테이너에서 자면서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아. 왜요? 왜 집에 안 가시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철수야, 너는 그때 뭐 했니? 네. 미선이가 나를 버리려 할 때, 너는 뭐 했어? 철수가 말을 못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지? 아니면 최소한 눈치챘겠지. 근데 막지 않았잖아. 엄마, 그게 괜찮아. 나도 이해해.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내가 힘들었을 거야. 근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할머니 없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순떡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필요해. 철수가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는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박순자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 시어머니라는 역할로만 봤던 거죠.
철수야, 너희는 잘 살 거야. 나 없이도.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철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순덕 할머니가 제 옆에서 걸었어요. 잘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아들이 돌아간 뒤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고 마을 어르신들 밥을 차렸어요. 컨테이너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또 일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손녀 지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울면서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경로당 앞에 낯선 차가 또 섰어요. 이번엔 경찰차였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찾았어요.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며느리분 김미선 씨 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르신 진술이 필요합니다. 미선이를요? 노인유기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손녀분이 고소하셨어요. 지수가 엄마를 고소했다고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며느리분 진술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글자가 빼곡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약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저희는 월급이 합쳐서 40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만 80만 원이고 딸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글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다음 문장이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오빠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제가 6개월간 간호했어요. 그러다 직장을 잃었고 오빠는 결국 못 살렸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뭔가 깨진 것 같았어요. 또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미선이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며느리분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도 제출했고요. 정신과요? 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2년째 치료 중이셨답니다. 어르신은 모르셨나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선이가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20년을 같이 살면서도요.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와 마을 뒷산에 앉았어요. 순덕 씨, 전 며느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며느리도 아팠어요. 저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자들은 다 그래요. 아프면서 살아요. 근데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시집살이 힘들었지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이도 참았던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미경아? 엄마. 나야. 미경이. 딸이었어요. 제 딸 미경이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지수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일 때문에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나 시골에 있어. 알아. 주소 들었어. 내가 내일 갈게. 미경아, 너
엄마, 30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미안해. 근데 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순덕 씨, 딸이 온대요. 30년 만에요. 순덕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잘 됐네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딸을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떨리죠? 당연하죠. 30년 동안 못다 한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컨테이너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경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대학 못 보내서 미안하다고 할까요? 오빠만 챙겨서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새벽이 됐어요.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며느리가 싸준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걸 꺼냈어요. 딸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9시쯤 마을 입구에 차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머리가 반백이고 주름이 많았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딸 미경이었어요.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걸어왔어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미경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경아, 우리는 그렇게 마주 섰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미경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잘못했어.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오빠만 챙기고 너는 소홀히 했잖아. 대학도 못 보내고. 미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그것 때문에 연락 끊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뭐, 오빠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엄마 보면서 전 화가 났어요. 왜 엄마 인생은 없냐고요. 왜 엄마는 자식들 위해서만 사냐고요. 미경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나도 결국 엄마처럼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내 인생은 없이요. 미경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30년 만에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미경이와 저는 마을 정자에 앉았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 여기서 어떻게 지냈어요? 경로당에서 청소하고 밥 얻어먹고 컨테이너에서 자. 미경이 얼굴이 굳었어요. 컨테이너요? 응. 근데 괜찮아. 혼자라서 오히려 편해. 엄마.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엄마, 나한테 와요. 내가 원룸 하나 얻어드릴게요. 미경아, 너도 형편이 어렵잖아. 괜찮아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식당에서 일해서 돈 좀 벌어요. 미경아, 엄마 30년 동안 못 해드린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때였어요. 마을 입구로 또 차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선이었어요. 철수가 차에서 내리더니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뒤에서 미선이도 천천히 따라왔어요. 미선이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엄마, 철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선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미선이가 제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봤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 간호하다가 직장 잃고
그 기억 때문에 또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제가 말했어요. 경찰한테 들었어. 내가 아팠다는 것도.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미선아,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든 줄 몰랐어. 20년을 같이 살면서도 내 마음을 몰랐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때 미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철수가 미경이를 봤어요. 미경아, 너 어떻게 해? 지수가 연락했어. 오빠, 형수님이 엄마를 버렸다며? 철수 얼굴이 굳었어요. 미경아, 그건. 오빠는 뭐 했어? 엄마가 버려질 때? 나는 몰랐어. 미경이가 비웃었어요. 몰랐다고? 정말? 아니면 모른 척한 거 아니야? 미경아, 오빠는 평생 엄마한테 받기만 했잖아.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자금도 대주고, 손자도 봐주고. 근데 엄마가 짐이 되니까 모른 척한 거잖아. 철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두 남매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그만해. 누구 탓할 거 없어. 엄마, 근데. 미경아, 오빠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철수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철수가 울었어요. 50살 남자가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나는 비겁했어요. 엄마한테도 미선이한테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제 아들이니까요. 철수야. 네, 엄마. 일어나. 그렇게 울지 마. 엄마, 집에 가요. 제발이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철수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엄마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왜? 네. 왜 내가 필요한데? 철수가 말을 못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손자 봐줄 사람, 집안일 해줄 사람, 김치 담가줄 사람, 박순자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철수야, 나는 안 가. 엄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미선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선아, 너 탓이 아니야. 어머님, 너도 내 인생 살아.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철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요? 엄마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순간 미경이가 오빠를 밀쳤어요. 오빠, 정신 차려.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직도 더 바라는 거야? 미경아, 너는 몰라. 너는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래, 나는 도망쳤어. 근데 오빠는 엄마 곁에 있으면서 뭐 했어? 남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가족이구나.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가족. 함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함께 있으면 더 아픈 가족. 순덕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집에 들어가요. 저 사람들한테서 좀 떨어지세요. 순덕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경로당으로 데려갔어요. 뒤에서 철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로당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철수와 미경이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미선이는 차에 기대서서 울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후회돼요? 뭐가요? 안 돌아간다고 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럼 됐어요.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가족이 뭘까요?
평생 함께 살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저는 이제 떠나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이 사람들한테서, 이 관계에서, 이 아픔에서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철수와 미경이는 결국 돌아갔어요.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근데 이번엔 외롭지 않았어요. 컨테이너로 돌아가는 길,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자. 75의 결심이었어요.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경로당에서 일하고 컨테이너에서 잤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순자 씨,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요? 저는 박순자로 불렸어요.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요. 그게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떡 할머니가 급하게 경로당으로 들어왔어요. 순자 씨, 밖에 사람들 왔어요. 누가요? 가족들이요. 이번엔 여러 명이에요.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 철수, 며느리 미선, 손녀 지수, 그리고 딸 미경이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싸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수가 먼저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무슨 이야기? 철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가족 상담도 받았고요. 가족 상담?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상담센터에 갔어요. 제 우울증 치료하는 선생님이 가족 상담을 권했거든요. 그래서 철수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는 평생 비겁했어요. 상담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았어요. 철수야,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철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는 어른이 아니었어요. 50살이 돼서도 엄마 품에 있는 애였어요. 미선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폭발한 거예요. 알아, 미선아. 아니에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원망했는지요. 미선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렸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큰 사고라도 나면 이 상황이 끝나겠지라고요. 미선아,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었어요. 미선이가 울었어요. 어머님, 저 같은 며느리 만나서 정말 불행하셨죠? 저는 미선이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너도 불행했던 거야. 우리 둘 다. 그때 미경이가 나섰어요. 엄마, 나도 할 말 있어요. 미경아. 엄마, 나는 3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오빠만 대학 보냈냐고, 왜 나는 딸이라서 차별받았냐고요. 맞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미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담 받으면서 알았어요. 엄마도 그렇게 배웠던 거잖아요. 아들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미경아,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댁, 그런 남편. 엄마도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를 용서할게요. 그리고 나도 용서받고 싶어요. 30년 동안 연락 안 한 거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바보야. 용서할 것도 없어. 지수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래, 지수야. 저는
저는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인 줄만 알았어요. 지수야. 근데 할머니가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할머니한테 의지했는지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외로웠겠어요. 23 손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 이기적인 손녀였죠? 할머니 반찬 먹고 할머니가 챙겨준 거 받기만 하고. 아니야, 지수야. 너는 할머니 기쁨이었어. 할머니. 저는 손녀를 안았어요. 네 식구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다들 울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순자 씨, 이 사람들 진심인 것 같은데요? 알아요. 그럼 저는 가족들을 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아직 안 돌아갈 거예요. 엄마, 할머니, 들어봐. 너희가 진심인 거 알아. 변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 근데 나도 시간이 필요해. 철수가 물었어요. 얼마나요? 얼마나 있으면 돌아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한 달일 수도, 1년일 수도 있어. 엄마, 철수야, 나는 75살까지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그게 얼마나 걸릴지 나도 몰라. 미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엄마 여기 컨테이너에서 사시면 안 돼요. 제가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릴게요. 미경아, 너 그럴 돈 있어? 오빠랑 반반 낼 거예요. 우리가 같이 책임질게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제가 매달 생활비도 드릴게요.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괜찮아요. 우리가 감당할게요. 이제 어른답게요.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성심껏 모실게요. 언제 돌아오시든. 저 달라질게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방학 때마다 제가 올게요. 할머니 외롭지 않게요. 저는 이 사람들을 봤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할 거예요. 근데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철수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언젠가는 집에 오실 거죠? 저는 하늘을 봤어요. 모르겠다. 아직은. 엄마. 근데 철수야,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나는 이제 박순자로 살 거야.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 말고 나로서 말이야. 저는 처음으로 제 가족 앞에서 제 뜻대로 말했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자립이었어요. 75의 자립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딸 미경이가 얻어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요. 경로당은 계속 나가요. 이제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하고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어요.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땐 죽은 사람 같았는데 요즘은 살아있어요. 순덕 할머니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미경이가 와요.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요. 어제도 왔었어요. 엄마, 이거 입어봐요. 미경이가 새 옷을 사왔어요. 밝은 베이지색 가디건이었어요. 나 이런 거 입을 나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입으면 예뻐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옷을 입은 제 모습을 봤어요. 처음으로 저를 위해 고른 옷이었어요. 어때요, 엄마? 예쁘다. 그죠? 엄마, 이번 주말에 미용실도 가요. 머리 좀 하고.
머리는 왜? 엄마, 인생 사진 찍을 거예요. 엄마 인생에서 엄마가 주인공인 사진이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고맙다, 미경아.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철수네 식구가 와요. 지난주에 왔었죠. 철수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제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힘들지만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미선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약 먹으면서 상담도 받고 있고요.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시어머니 없어도 집안일 잘해요. 서툴지만요. 잘하고 있어. 어머님, 제가 만든 김치예요. 맛은 어머님만 못하지만. 미선이가 김치통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맛을 봤어요. 맛있네. 정말요? 응. 정성이 느껴져. 미선이가 울먹였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요. 미선아,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손녀 지수는 방학 때마다 와요. 이번 여름방학엔 2주나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산책 가요. 그래. 지수랑 마을 뒷산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할머니한테 인사시켜 드릴게요. 할머니한테? 네.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손녀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수야, 근데 할머니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잊지 마. 할머니. 남자친구도 부모도 할머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내 인생이니까. 지수가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오늘은 경로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새로 버려진 할머니가 왔거든요. 70대 초반 할머니예요. 저 며느리가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6개월 전에 저도 여기 버려졌어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따뜻했어요. 지금은 자유로워요. 자유요? 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가능해요? 이 나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가능해요. 어렵지만요. 근데 해볼 만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가족들은요? 화해했어요? 화해했어요. 근데 함께 살진 않아요. 왜요? 저는 이제 저로 살고 싶거든요. 박순자로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순자 씨, 이제 선배네요? 그런가 봐요. 잘 어울려요. 저는 경로당 할머니들을 봤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버려진 사람, 혼자 남은 사람, 도망쳐온 사람. 근데 다들 살아 있었어요. 자기 방식으로요. 저녁이 됐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딸 미경이 30년 전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는 이제 없어요. 대신 새 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있어요. 그리고 손녀 지수가 찍어준 사진도 한 장 들어 있어요. 저 혼자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엄마, 할머니 예뻐요. 지수가 그때 말했죠. 사진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눈이 살아 있었어요. 이게 나구나. 박순자.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경이었어요. 엄마, 내일 뭐해요?
응, 경로당 가야지. 점심 후에 시간 있어요? 우리 함께 쇼핑 가요. 엄마 옷도 사드릴게요. 그래, 좋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6개월 전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나?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라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75의 시작이에요. 저는 새 지갑을 꺼냈어요. 딸이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낡은 지갑 속 물건들을 하나씩 옮겨 담았어요. 사진, 메모지,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 버려진 날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이에요. 간직하고 있어요.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박순자,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혼자 말하고 웃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하고 기대됐어요. 75 인생에서 처음으로요.